안녕하세요. 시험중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 꿀알바 한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업무 강도, 스펙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알바라고 생각하며 의치 한전원을 염두하는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이라면 봉사활동 시간과 학점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할 거라 생각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업명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의 국가사업입니다. 여기서 잉? 나는 교대생도 사범대생도 아닌데 롤이나 하러 가야겠다 빠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일반과도 충분히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2년이 되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2~1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용에 대해 한 줄 요약하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 혹은 진로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죠. 2~2년도부터는 교대생과 사범대생에게 그 티오 비중이 확대되었을 뿐이지 바뀐 교사대생 등 대학 튜터링 사업에서도 여전히 일반과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사업의 시급, 업무 강도, 스펙 활용도, 선발 난이도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시급입니다. 2021년, 즉 작년까지의 시급은 11,250원이었지만 올해는 12,500원으로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근로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 시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매우 준수한 시급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연간 최대 520시간 가능합니다. 풀로 채우면 사립대 학생들이라도 한 학기 등록금은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네요. 둘째로 업무 강도입니다. 사실 업무 강도를 따지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 재학 중이어서 높은 시급을 받는다면 매력적이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고2, 고3 과외이며 어느 정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학생 성적을 올려주지 못하면 잘리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기껏해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중독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사실상 수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점 서빙같이 몸을 쓰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라는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업무 강도는 최하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봉사활동 및 학점 인정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봉사활동 시간 및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이며 일반과 학생들은 불가능합니다. 단 교직 이수를 진행 중인 일반과 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최대 60시간에 학점은 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발 난이도 선발 난이도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먼저 서강대를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지난주에 모집을 했는데 상당수가 미달되었고 3월 4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 때 지원 인원이 0명인 센터가 11개나 있네요. 서강대 학생은 그냥 뭐 쓰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는 3월 8일까지 20명 내외를 모집하고 경북대는 3월까지 800명 내외를 모집하는 등 학교 규모나 지역 규모에 따라 선발 난이도는 편차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중독이 생각하는 추천 순위입니다. 1순위는 성균관대 사범대생, 교직 이수 학생입니다. 성균관대는 틀딱 학교답게 졸업을 하려면 인성품이라고 봉사활동 40시간을 요구합니다. 이걸 안 채우면 졸업이 안 되고 수료가 되기 때문에 고졸이나 다름이 없어서 무조건 해야 하죠. 때문에 성균관대 사범대 및 교직 이수 학생이라면 부모님 백으로 봉사활동을 100시간 넣어주지 않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의치 한전원을 고려하는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의치 한전원 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과 이타심은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차 의전에서는 아예 대놓고 모집 요강에서 서류평가에는 봉사활동을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이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치전원 입시에서 제출했던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 면접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이타심은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입학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졌다고 해도 말이죠. 때문에 상위권 과학교육과에서 의치 한전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되면 봉사활동 실적과 학점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설령 사범대나 교직 이수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 확인서가 나오니 서류로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부 1학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분명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학벌, MD 점수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끼리 면접에서 만나고 이런 자잘한 요소가 면접에서 은근히 어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 동기 중 한 명은 기간이 될 때마다 헌혈을 했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공공의대가 의전원으로 생길 텐데 이런 곳에서는 봉사활동 같은 요소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험 중독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중독은 학부 저학년 때부터 조선일보, SK 써니 등 교육 봉사활동 등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온전한 봉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대외활동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스펙용으로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센터의 아이들을 만나고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한 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설령 그 의도가 처음에는 불순했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멘토나 멘티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때문에 취업이나 의치한전원 입시의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 업무 강도, 스펙 이런 것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분명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